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추입니다. 이 부동산 세금 정책, 참 이상한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한 분들 세제 혜택을 이제 다 없애겠다, 철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소급해서 없애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 이제 새로 개정을 해가지고 만들면 이 법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새롭게 적용 등록한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세제 혜택을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등록을 안 해준다니까 이제 그런 등록할 여지도 없죠.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뺏을 것도 없고, 그런데 기존에 이미 했던 사람들의 세제 혜택을 뺏어버리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소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펴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소급 과세, 소급해서 법률을 적용시키는 거, 이런 거에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참 제가 볼 때는 헌법을 그렇게 똥으로 볼 수 있는가. 특히 거기에서 사법고시를 합격했던 만일 그런 법조인이 같이 동조를 하고 있다면 그분은 진짜 문제가 있는 분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정권이 들어왔을 때 2017년부터 부동산 집값의 주범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투기 세력이다. 그 투기 세력이 누구냐? 다주택자들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상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2.5% 정도밖에 집값이 안 올랐고, 이명박 정권 때는 집값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로 이렇게 따져보면 그게 집값이 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정권은 들어오자마자 집값이 마치 뭐 지금처럼 뭐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처럼 막 해가지고 투기 세력을 발본세워 나겠다 하면서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잡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주택자들을 마치 몽골에서 이렇게 말을 울타리 안으로 몰듯이 울타리 안으로 막 이렇게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어 놓고 나서 거기다가 울타리를 2층으로 더 올려버린 거죠. 양도세를 확 올려가지고 팔기만 해봐라, 도망치기만 해봐, 말들한테 너희들 못 친다, 도망치기만 해봐라, 가만히 안 놔둔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2017년에는 다주택자를 그렇게 투기 세력으로 봐가지고 막 그렇게 막 때리고 뒤통수 때리고 막 이렇게 머리 때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2017년 12월 13일 날 그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택임대 등록 활성화 대책이다 해가지고 다주택자들한테 집 더 사라, 더 사가지고 임대 놔라.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재산세, 취득에서부터 보유,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할 때까지 우리가 세제 혜택을 다 주겠다.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모든 우리가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그렇게 그런 대책이 나오면서 김현미 장관이 막 홍보를 해요. 하시라고, 막 임대 등록하시라고. 그러면은 그 말은 다주택자들 보고 우리가 대출도 막 해줄 테니까 집 사라. 집 사가지고 대신 월세를 놔라. 월세를 놓고 아니면 전세를 놔라. 그러면 그때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전 국민의 월세화 정책이냐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새롭게 등록한 사람들은 다 이제 8년을 등록하면은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더 우대를 해줬어요. 준공공 5년 50%에서 70%까지 해주고 모든 혜택을 줬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가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다주택자가 투기 세력이라 해놓고 다주택자 보고 오히려 집 사가지고 임대 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1주택 되게끔 집을 사게끔
대출을 이렇게 우대를 해 주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대출 같은 거는 더 못하게 만들고 월세 살 사람 월세 사는 사람들 너희들은 집까지를 가질 필요 없이 계속 우리가 월세를 안정적으로 해줄 테니까 월세 살아라. 그 말밖에 더되냐.'라는 식으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렇게 비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요. 이제 투기 세력들이요. 임대 등록 임대주택 등록한 사람들, 그 사업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투기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때문에 집값이, 예, 올라가고 안 내려간다 이거예요. 집을 꽉 이렇게 등록을 해 놓고 있으니까 매물로 안 나온다 이겁니다. 아니 언제는 등록하라 해 가지고 오랫동안 등록하라고, 오랫동안 월세 주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거는 거꾸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는 도대체 믿을 말이 없어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견 가능성이라든지 신뢰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예측 가능성이. 신뢰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다. 이거 얼마든지 조변석계 해 버린다 이겁니다. 자기들 입장이 조금만 난처하면 무조건 해 버려요. 그러면은 그 장기 8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임대 등록한 사람들이 그동안에 2017년 12월 13일 날 이렇게 대책을 내 가지고 그다음에 2020년 7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 이제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들어가 있던 그 임대 등록을 했던 그 사람들은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이 집값 상승의 그 혜택을 그 사람들이 본다 이겁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음모론을 따지면은 자기들 편들한테 "야야야 빨리 해라." 하는 나는 그런 시그널을 준 것이다라고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거를 세제 혜택을 풀어도 된다.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새로 등록하는 건 못하고 이제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도 새롭게 이제 등록 못하고 이제 6개월 안에 다 팔아야만이 세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주겠다. 이 이전에는 아무 때나 팔았으면 되는 거거든요. 중과배제는 아무 때나 팔면 되는데 안 팔고 이제 가지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세제 혜택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우리가 임대 등록한 그게요. 실제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보다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토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파트는 여러 사람들이 토지를 쪼개 가지고 지분 쪼개기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세대 다가구는요 토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주택을 쓸어 버리면 그 자리에다가 뭐라도 이렇게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도 그 쪽방촌이 있고 막 그런데도 그냥 뭐 이런 지주들의 동의를 몇 퍼센트 받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수용을 해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정책이 가능했다라고 어떤 글에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서울시 이 주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답니다 실상. 예. 아파트가 많을 것 같은데 아파트가 그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을 다세대 다가구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노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택 같은 거야 헐어버리면 되잖아. 철거해 버리면 되고 그 땅에다가 본인들이 공공으로 뭐 또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 공공이라는 말은 항시 거기가 함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편이 또 건설하고 뭐 건설 임대만 뭐 이렇게 보장을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뭐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는 건설이거든요. 건설. 무슨 제조업으로 돈을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설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설 거를 자꾸 만들어낸다. 그리고 저기 도시 외곽에 서울 외곽에다가 이렇게 주택을 공급하려고 해 봐야 누가 그거를 뭐 10년 걸리는 거 언제 쳐다보고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도심 주변에 있는 것들 그 자리에다가 공급을 하면은 주택을 지으면 공급이 팍팍 되는 거는 맞죠. 음. 맞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아니 정권 초기에도 일관성 있게 해야지 무슨 일관성이 없는 그 정책을 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아 머리 긁으면서 우리가 잘못했네." 하면서 그것도 사과도 안 해요. 예.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투기 세력이다. 집값 상승의 주범들이다. 이제 임대 사업자를 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임대 사업자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임대를 하는 게 좋겠어요? 다세대를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하는 게 좋겠어요? 나이가 들고 이렇게 정년퇴직이 되고 나면은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서 한 400-500 정도가 임대료를 나온다. 그러면 그게 안정적인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다세대를 짓는 거예요. 8세대를 짓면 50만 원씩만 받아도 4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여러 세대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은 뭐 이것저것 빼고 뭐 이렇게 관리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실제 본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한 200에서 25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저한테 상담하는 어느 이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안정적인 수익 그거를 기초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예? 세제 혜택 없어 가지고 그러면 그게 일반 이제 등록이 자진 말소가 아니 자동 말소가 되면은 이제 종부세 내라. 아니 8세대면은 8주택이 되는 거예요. 예? 다세대는. 그렇게 되면은 종부세 내야 되지. 그러면 고령의 연금자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 종부세를 어떻게 내냐 이거예요. 그런다 해 가지고 양도세를 낸다? 아니 양도세 내면은 내가 그 터에서 살지를 못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이 정권에 들어와 가지고 이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피해가 뭐냐 하면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집을 팔고 그 자리에 어디 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집을 팔고 양도세 내 버리면은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1주택자도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을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 놔 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예. 그래 놓고도 누가 하나가 사과를 안 하고 고집을 피워요. 이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겁니다. 전부 다가 이게 스포츠 선수로 보면 입스에 걸린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가 입수에 걸리면은 그 실수를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남의 눈을 인정을 막씩 이렇게 의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실수를 했다면 실수를 한 걸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털털 털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수정을 해 가지고 경기력을 더 향상시키면 되는데 그 내가 실수한 것이 실수가 아니다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고집을. 고집을 하는 순간에 이제 또 다음에 또 실수를 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수가 아니야. 장비 탓이야. 예? 또 옆에 갤러리가 이렇게 말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샷하려고 하는데 막 떠들어서 그래. 그리고 날씨 탓이 이렇게 되고 운 탓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선수 생명이 짧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입수에 걸리면은 슬럼프에 빠지는 거고 그리고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 생명이 끝나듯이 정치인들이 자꾸 자기 입수에 걸린 그런 정치인들이 많다 이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전부 다 남 탓하려 하고 뭐 자꾸 국민 탓하고 납세자 탓하고 다주택자 탓하고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사업자들 그 사람들 탓하고 또 전세 탓하고 젠장 이거 뭐 맨날 남 탓하다가 도대체 자기 탓 언제 한번 하냐 이거예요. 예. 제발 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수를 했는데 이 실수의 원인이 뭡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뭔가 왜 이렇게 모순된 정책을 했는지 제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속에가 뭔가가 비리가 있었는지 부패가 있었는지 그걸 좀 더 까발려 보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헌법에 맞게 순리대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입수에 걸린 예 정치인들밖에 안 보인다. 정치인들이 전부 다 입수에 걸렸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기를 떼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정치판에서 20-30년 있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프로냐? 아니죠. 입새에 걸린 프로들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경기력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수 생명이 끝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정치 생명이 끝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에는 여도 야도 이렇게 경기를 뛰어보 서로가 경기를 해 보라고 했는데 둘이가 서로가 뭐 경기를 하는 둥 마는 둥 서로가 니 편 내 편 이렇게 형님 동생 이렇게 하고 있다 하면은 이게 국민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 누구한테 하소연을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국민들, 시민들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또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또 일어나. 언제까지 국민이 또 나서 가지고 일을 해결해 줘야 되냐. 이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나서 봐야 별 볼 일 없다 또 죽 서서 개 준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입 닫아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입만 열면은 또 뭐 했다고 해 가지고 소송해 버리고 뭐 소제기해 버리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점점 답답한 현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조변석기 할 수 있다. 법률을 가지고 언제든지 조변석기 할 수 있고 소급해 버릴 수 있다. 이런 위험한 발상을 가진 입스 걸린 정치인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아무 할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요.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20-30년 안 있어도 된다. 오히려 양심을 가지고 부끄러워하고 자기가 실수할 수 있는데 예? 실수했는데 그거를 실수를 하면은 고개 숙이고 사과할 줄 알고 그러고 나서 궤도 수정해 가지고 가는 그런 정도 상식과 그리고 사실과 과학 이런 거에 기반해서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정치 프로가 된다 이거죠. 뭐 20-30년 있어야만이 뭐 정치 프로입니까? 자기들 리그 만들어 가지고 서로가 어 자기들 이권 나눠 먹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냐 이거죠. 그 도둑놈들이지. 안 그렇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